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노부인의 손등을 툭 하고 거칠게 쳐냈습니다. 손님, 진짜 손대지 말라고요. 노부인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근처의 손님들마저 쳐다보며 수군댔습니다. 이 반지 현금으로 사고 싶은데요. 현금이요? 직원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손님, 이건 580만 원짜리예요. 직원은 직원은 노부인의 낡은 가방, 해진 코트, 오래 신은 신발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죠. 혹시 5만 8천 원으로 보신 건 아니죠? 뒤에서 다른 직원이 킥킥거리며 속삭였죠. 그때 지원금 받는 그 노인 아니야? 메인 직원이 유리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손님, 이 반지는 손님 같은 분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괜히 진열장에 손자국 남기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당장! 그 순간 노부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차갑게, 깊게, 흔들림 없이. 하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 노부인이 바로 이 보석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과 행운이 함께할 겁니다. 서울 강남 고급 보석 브랜드 라벨루아 본사.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은빛으로 번지는 늦은 저녁. 회장 박영숙은 서류를 덮으며 아들이 건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누군데? 라벨루아 매장 직원이에요. 지연이라고 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이라고? 그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천 가지 계산이 오갔습니다. 내 아들이 왜 하필?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지만 어머니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서가 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지? 알아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만.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지만 세상엔 현실이란 게 있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실엔 정적만 남았죠.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죠. 나도 저랬지. 사랑 하나로 세상과 맞서던 시절. 기억이 스쳤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반대하던 시아버지. 결혼 후 멸시와 무시 속에서 울던 날들. 그리고 그날.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테스트해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젊은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마다 밥상을 차리고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던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결국 나도 테스트 받고 여기까지 왔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기회를 줘야 공평하겠지? 그리고 마침내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시험해보겠어. 며느리 될 아이를. 그날 아침 영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갈색 코트였어요. 해진 가방도 함께 챙겼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영숙은 평소 다니던 기사님께도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라벨루아 강남 본점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직접 설계한 매장이었죠. 반짝이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냉기와 함께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는 없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어요. 이거 참 예쁘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을 때 한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서 손을 쳐냈어요. 손님, 저희는 고가 제품이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영숙은 움찔하며 손을 걷었습니다. 영숙이 문 쪽으로 몇 걸음 물러나자 직원들의 비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매니저님, 저런 사람은 그냥 출입금지 박아야 해요. 그러니까 옷 상태 좀 봐. 완전 거지꼴이잖아. 매니저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라벨로아 본점은 VIP 전용 매장입니다. 노인정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영숙을 흘겨봤어요.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오는 거야? 괜히 훔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영숙은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시댁 친척들의 모임에 갔을 때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무시당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보세요. 선물하실 건가요? 영숙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아, 네. 손녀 생일 선물을 하려고요. 영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글쎄요.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쪽 제품들을 보실래요? 제가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숙을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진심으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참 곱네요. 이 반지 한번 껴보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에요. 직접 껴보셔야 잘 어울리는지 아시죠? 지연은 부드럽게 영숙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순간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얼마 후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 제품은 58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사도 될까요? 카드가 없어서.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님, 이런 고가 제품은 보통 카드로 결제하시는데요. 58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5만 8천 원이 아니고 580만 원입니다. 고객님, 옆에서 듣던 다른 매장 직원들이 재밌다는 듯 까르륵 웃었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괜찮아요. 현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정말 손녀분이 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할지.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영숙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요, 아가씨. 매장을 나서는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연만은 끝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영숙은 거리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아.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구나.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강남 본점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매장 문을 열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 차, 벤츠 마이바흐 아니야? 회장님급이나 타는 차잖아.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정중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비서와 함께 천천히 내렸어요. 단정한 네이비 수트, 진주 목걸이, 우아하게 빗어올린 머리.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저분, 어제 그 노부인 아니야? 설마, 같은 사람일 리가.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어제 초라한 옷을 입고 매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간 바로 그 노부인이었어요. 영숙은 느린 걸음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어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진열장들, 어제와 똑같은 조명.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니저님은 어디 계세요?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한 직원이 황급히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매니저가 당황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회장?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설마 라벨로아 회장님? 영숙은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내가 여기 왔었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제요? 네. 낡은 옷을 입고 왔었죠. 순간 매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신들이 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기억났거든요.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숙은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나한테 친절했던 직원, 지연이라는 직원 있죠?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구석에 있던 지연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숙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셨다니. 어떡하지? 하지만 영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지연 씨. 예. 어제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줘서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내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당신만은 달랐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프로예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을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매장에 불이익이라도.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직원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지연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요? 네. 우리 본사로 와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영숙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라벨로아 회장 박영숙.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고 비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단은 천천히 출발했어요. 매장 안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손에 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날 오후 3시, 지연은 라벨로아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손에 든 명함이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신 걸까?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비서가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묵직한 원목 문 앞에 섰을 때 지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넓은 회장실과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책상 앞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요, 지연 씨. 앉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요.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궁금하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내 아들이 민석이에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석? 오빠? 아들 녀석이 지연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이 미소 지었어요. 지연 씨는 우리 민석이가 내 아들인 건 몰랐죠. 아, 네. 나는 지연 씨와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지연 씨의 배경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영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과해야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한 건 나니까.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가난한 며느리였죠. 회장님께서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여자였죠. 영숙은 천천히 과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혹독한 시험, 시댁 식구들의 멸시,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날들. 그때 나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고.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견뎠어요.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죠. 영숙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연 씨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테스트요? 맞아요. 일부러 초라하게 입고 매장에 갔어요. 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날 무시했어요. 당연하죠.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만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날 대했죠.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영숙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 씨는 내 옷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본 거예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이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영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지연 씨가 진짜 며느리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회장님, 이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님.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어요. 한 사람은 가난한 며느리였던 회장. 한 사람은 보육원에서 자란 직원. 하지만 둘 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민석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완벽해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숙은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 지연이랑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너라. 어머니, 정말요? 응. 내가 지연 씨를 며느리로 인정할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영숙의 집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민석과 지연이 함께 들어섰고 영숙은 반가운 얼굴로 맞았어요. 왔니? 밥 다 준비됐다. 자, 앉아.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혼 준비해야지? 민석은 놀랐고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영숙은 담담히 미소 지었어요. 난 이미 결심했어.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충분하다는 걸. 지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딱 그 정도면 충분해.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확실한 허락이었습니다. 한 달 후, 라벨로아 본사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영숙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 아들 민석이 결혼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은 영숙이 손짓하자 지연이 민석과 함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회사 강남 본점에서 일하던 직원 김지연 씨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직원이요? 재벌가 결혼치고는 이례적인데요? 영숙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특별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배경이나 학벌이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 라벨로아는 보석을 파는 회사지만 진짜로 파는 건 마음이에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지연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며느리를 선택하셨나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테스트했어요. 테스트요?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매장에 갔었죠. 가난한 손님처럼.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 며느리만은 달랐죠. 영숙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옷이 아니라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어요. 국내 10대 재벌 라벨로아 회장, 가난한 손님으로 변장해 며느리 시험. 진심은 통한다. 보육원 출신 직원, 재벌가 며느리 되다. 온라인에서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며느리면 진짜 인정이다. 회장님 멋지다. 사람을 마음으로 보내. 그 직원, 진짜 프로네 감동이다. 대중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이야기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달이 흐르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 어머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민석이랑. 네, 어머님. 꼭 효도할게요. 지연이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을 보는 눈은 이런 거구나. 결혼식장을 나서며 영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햇빛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때 저를 시험하셨는지.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본사 회의실의 긴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이사라고요? 몇몇 이사들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직원 출신을 바로 임원으로 올리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례가 없다고요? 영숙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요. 순간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손끝 하나 흔들지 않고 모두가 듣게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손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요. 라벨로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록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사 임명한 만장일치로 통과라고. 첫 임원회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라벨로아 본사 15층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긴 회의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임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들의 표정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냉기가 스며 있었죠. 보육원 출신이 임원이라니. 회장 며느리니까 앉은 자리겠지. 그런 속삭임 같은 기류가 회의실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올라온 사람이야. 그 떨림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불이 켜지며 회의실 앞쪽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이미 큰 용기를 낸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굳어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그들의 편견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던 거였죠. 보석은 비쌉니다.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지연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객이 무시를 당한다면 그분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가 제품인데 아무에게나 친절하기란.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노부인 한 분을 응대한 날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임원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그게 우리 라벨로아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는 조용히 끝났고 퇴장하려던 지연을 한 임원이 불렀습니다. 지사.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너무 좁게 봤던 것 같군요.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매일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날 저녁 영숙은 지연을 식사 자리에 불렀습니다. 회의 잘했단다. 어머님 너무 떨렸어요. 그게 당연하지. 중요한 건 결과야. 넌 정말 잘했다. 영숙이 지연의 손을 조용히 덥석 잡았습니다. 너는 우리 회사의 미래다.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거야. 아니, 이미 그러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이사가 된 후 라벨로아의 모든 매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남 본점 입구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어요. 손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진짜 보석입니다. 명예회장 박영숙. 그날 이후 직원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죠. 신입 직원들은 첫날부터 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에요.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매장에 오신 분이 바로 회장님이셨죠.
신입 직원들은 숨을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옷이 사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달라졌어요. 어떤 손님이 오든 진심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왔어요.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점퍼를 입고 계셨죠. 예전 같았으면 무시당했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손녀 결혼 선물을 보려고.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쁜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장을 나가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1년 후 라벨루아는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영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석처럼 대하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거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며느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인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든 뒤 두 여자는 본사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서히 저무는 노을이 도시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난을 딛고 일어선 회장, 한 사람은 보육원에서 자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운 며느리.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약속 하나 했어요. 뭘 말이니?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어른이고 싶어요.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영숙은 지연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래, 그 마음 오래 잃지 말아라. 그게 내가 가져온 가장 소중한 보석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의 드라마도 아닌 서로의 삶에 빛이 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